네, 이번 주 시장 OX로 확인해 보고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섹터 레드 앤 블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쪽에 송가람 매니저, 왼쪽 최진웅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이제 명절 시작입니다. 매니저님들, 송가람 매니저님은 내일 뭐 이제 고향으로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최진웅 매니저님도? 네, 저도 내일 내려가야죠. 뭐 타고 가세요? 저는 이제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려고 네. 합니다. 차 타고? 네네네.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저도 차량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행기 보셨어요? 비행기가 뭐 한 번 타려면은 지금 거의 뭐 3시간, 4시간을 미리 가서 네, 타야 맞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버스, KTX도 다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모처럼 내려가시는 게 좀 잘 내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이 공약주들부터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지난주 공약주였죠. 에브리봇이 종가 기준으로는 11.53%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22.12%로 최고가 거의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로봇주가 이번 주도 좋았거든요. 근데 다음 주도 왠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로봇주는 상승 나온 이후에 강한 흐름 보여주고 눌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뭐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공장 자동화 섹터 그 외에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에브리봇 관련된 섹터까지 모두 다음 주 전망 괜찮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망까지 좋은 에브리봇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의 공략주 M게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은 2.26%, 종가 기준 0.5%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좀 게임주가 주목을 받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아쉽게 좀 게임주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재료 뭐 모멘텀들은 아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N게임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이제 외주 판호 발급 관련해 가지고 좀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좀 안정성도 확실히 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우상향 추세는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아마 좀 다음 주에는 조금 한 번쯤은 좀 시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도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가 이 5개 섹터 중에서 5 의견을 주면 거의 탑픽 종목도 받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지난주 로봇 AI에서 송가람 매니저의 뉴로메카가 25%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저 뉴로메카 되게 생소한 종목이라서 유심히 봤었는데 25% 공략주였던 에브리봇보다 2배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말씀을 드리면서 공장 자동화와 이 공장에서 제조 공정 자동화할 수 있는 이런 AI 관련해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관련주로 뉴로메카를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요. 네. 이 소개해드린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좋은 회사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가가 좀 더 반영될 수 있겠다. 이후에 영향도 좋은 흐름 추가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 지난주 로봇 섹터 탑픽 종목 송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었는데 25% 넘는 수익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지노에서는 GKL 대 파라다이스 이 대결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게 거의 용호상박이었습니다. 8에서 9% 수익을 둘 다 기록을 했습니다. 최종 매니저님 파라다이스 8% 네네. 수익 기록했는데 여기는 좀 카지노는 확실히 리오프닝에서는 무너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그렇죠. 이제 VIP 드로백 증가가 이제 아무래도 좀 수혜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좀 없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주가 뒷받침이 좀 강하게 나타나준 걸로 보이는데 일단 이제 겨울방학 시즌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관광객 수요도 계속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저는 좀 매수 관점 좀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좀 자리 자체가 좀 시세를 내줄 자리다 보니까 충분하게 지금 이제 홀딩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유지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종목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핫한 섹터들, 이제 이번 주 핫했던 섹터들 5개 모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로 AI입니다. 지난주에도 했었는데요. 이 챗 GPT와 관련해서 AI가 너무 강합니다. 매니저님들은 이 흐름이 이렇게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길어지고 있는 이 섹터의 강세, 다음 주는 이어질 수 있을지 OX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OX 들어주세요. AI, 하나, 둘, 셋.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이 테마
얼마나 길어질까요? 뭐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군에서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로 변경해 나가는 산업 패러다임, 여기에서 가장 중추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AI입니다. 이 AI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동화를 이루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은 앞으로도 추가로 주목받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가들도 주가에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 AI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구글도 이제는 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좀 시장을 보면요. 이 AI 붙은 종목들 요 근래 한 2, 3주 동안 계속 강했거든요. 네네. 저는 이 AI 보면서 좀 NFT 생각이 납니다. 아, 작년. 예, 작년에 네. NFT 붙었다 하면 상한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솔직히 이렇게 챗봇이나 AI나 이렇게 갈지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움직임을 보면 작년 이제 NFT가 게임이랑 플러스 돼가지고 좀 상승했던 여파랑 좀 굉장히 비슷한데, 일단 지금 산업 자체는 물론 좋지만 이게 지금 뭐 실적이 바로 곧바로 나타날 산업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개별 장세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국엔 지금 인기도가 높고 지금 집중이 될 수 없는 산업밖에 지금 수혜가 좀 될 수가 없는 장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26년까지만 봐도 11조 5천억 원 이상의 좀 고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 말은 즉슨 연평균 관련해서 한 성장률이 한 29.7% 거의 30% 육박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계속 성장을 한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챗봇 같은 경우가 이 특징이 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인공지능이 좀 스스로 학습을 하는 이런 모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쉽게 뭐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구글 등에서 검색을 할 때 많은 양의 좀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일일이 좀 찾는 부분들이 좀 존재를 했는데,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좀 번거로운 부분을 좀 없애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챗봇을 통해서 적합한 단어를 자동적으로 이렇게 도출을 해내는 이런 모델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저도 아마 다음 주도 좀 AI나 좀 챗봇 쪽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유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기업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을 더 강하게 해준 게 KT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면은 여기가 그때도 우리가 처음 한번 다뤘었을 때 테마는 되게 좋은데 국내 증시에 따라갈 종목들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 좀 했었는데, 이번에 송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는 KT가 사업에 뛰어든 게 여기 좀 충족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K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를 크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그 외 미디어 산업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뭐 5G나 6G 같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금 주파수를 가지고 있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접근을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KT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T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최준우 매니저는 이쪽 섹터 네네. 투자 포인트 뭘로 삼으세요? 너무 광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뭐 이런 기업들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이제 로봇 쪽은 좀 너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많이 시세를 냈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빅데이터 기반 쪽을 좀 봐줘야 되지 빅데이터?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프로세스라든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제 도출을 하는 이런 기업들이 조금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로봇보다는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빅데이터 쪽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투자 포인트 잡을 겸 종목도 한번 이 안에서 타픽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타픽 종목 얘기해 주시죠. AI 안에서. 저는 AI 쪽에서는 나무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무 기술. 이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AI 쪽에서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현재 주가를 보고 하더라도 다른 뭐 섹터들 같은 경우 이 섹터 안에서 강한 주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에서 가장 강하게 흐름이 나오는 주가를 이런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 눌리고 있는 회사,
그 회사를 보게 된다면 이 나무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나무 기술 지금 위치에서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위치에서 나무 기술 주목해보자 이야기 해주셨고요. 이어서 최준용 매니저님, 뭐 아까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네. 그쪽에 관련된 기업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저는 데이터 솔루션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일단 이제 아까도 이제 빅데이터 쪽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제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 좀 자체 개발한 좀 검색 엔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이 빅스테이션을 좀 운영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지금 금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이 플랫폼을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이쪽에 수혜가 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좀 데이터 솔루션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거래량이라든지 뭐 거래 대금, 그 최근에 좀 기관도 가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좀 데이터 솔루션은 좀 유심히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탑픽 정보 받아봤고요. 제가 이 AI가 하도 지금 너무 핫하니까 저도 공부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좀 전반적으로 사업군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오피스가 있잖아요. 뭐 워드도 있고요, 네네네, 뭐 그렇죠. 엑셀 거기에 AI를 접목시킨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보고 제가 한글과 컴퓨터는 안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좋은 접근이신 것 같은데요. 음. 뭐 오피스와 거의 우리나라 동일하다고 한컴이죠. 보시죠. 이제 우리나라는 뭐 관공서를 비롯해서 한글 외에 한컴 오피스라고 해서 뭐 파워포인트와 뭐 거의 엑셀과 유사한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 시스템, AI 시스템이 뭐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한컴의 주가도 어느 정도 부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별론 것 같네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매니저님도 봤을 때도 별론가요? 좀? 저는 지금 국내에서 먼저 좀 움직이기보다는 이 AI도 이제 챗봇이 움직였던 게 결국 미국 시장 쪽에서 먼저 예. 이슈가 돼가지고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발빠르게 기업들이 지금 움직일 만한 산업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기업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좀 판단이 들어가지고 예. 지금 그 부분들은 이제 외국 쪽이나 이제 글로벌 쪽에서 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 정도는 좀 너무 빠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앞서갔습니다. 자, 이렇게 AI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공입니다. 뭐 항공은 사실 지난주도 넣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너무 이거 지겨울까 봐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국내 증시의 주도 섹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OX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공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 두 분 계속 5 의견 통일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이쪽이 저는 오늘 이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좀 호재들이 나왔을 때 이게 선반영에 대한 리스크는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잘 가더라고요. 뭐 정확한 분석이신데요. 예. 어느 정도 갑자기요? 네. 어느 정도 선반영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하지만 가요. 주가가 뭐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리스크 구간이라고 보긴 힘들다라는 점. 그리고 마스크 해제에 대한 선반영 측면도 아직 마스크 해제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30일이 예정돼 있고 그 외에 홍콩이나 중국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월, 3월 추가로 또 이슈가 해외 이슈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런 이슈들은 좀 더 길어질 수 있고 앞으로 주가에 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스크 해제가 된다고 해서 재료 소멸이 된다기보다는 그 해제로 인해서 이런 항공사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항공사 운임료가 더 늘어나는 이런 항공사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준 매니저님은 LCC만 5이신가요? 아니면 대형 항공사까지 포함해서 5인가요? 저는 일단 이제 5를 들었던 이유는 다음 주도 일단 이제 모멘텀 좀 형성이 될 것 같아서 5를 들었는데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업황 자체 절대적인 업황 자체는 아직도 저는 좀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죠?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유가 환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정화가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여행객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이 일단 업황이 좋아진 부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 좀 개선이 된 부분들이지 아직까지 항공사들 입장에서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WTI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 하락이 조금 전망이 되기는 하는데 항공유 수요가 구조적 증가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이 저는 좀 과거보다는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지금 WTI 스프레드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지면서 항공유 가격도 일단 저는 하락폭이 좀 제한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항공유 가격이 원천적으로 많이 떨어지지가 않으면은 일단 이제 항공사들 입장 속에서는 영업 이익률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간 한 2년 넘게 계속 자본 잠식이라든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출액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본 부분들이 계속 좀 적자가 났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항공유 부분들이 일단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단지 개선이 돼서 좋은 건 맞지만 그 다음 이유가 저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는 아직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단기적으로 보면 다음 주를 보면은 예. 한 차례 좀 갈 수는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WTI는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WTI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는 그래도 좀 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너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길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인식이 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80달러도 사실 싸 보여요. 네, 그렇죠. 예. 이게 80달러가 지금도 싸 보이는데 예전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는 80달러 비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항공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으로서는 기업이 마진을 그렇게 크게 보기에는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엔 이제 경기 부분들이 좀 잡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경기가 좀 안정화가 들어서고 WTI 스프레드도 좀 다시 안정화 수치로 좀 들어가 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WT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또 항공주의 중장기적 성장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바로 종목부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바로 종목 확인해 볼게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네, 저는 진에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네요. 네, 진에어가 예. 뭐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승한 모습이다.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은 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최준용 매니저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항공사 전체의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행객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LCC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주가가 좀 더 크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높은 은임과 항공 물동량은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행 관련 규제 완화 그리고 국제선 수요 증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보게 된다면 다음 주 이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충분히 상승 추세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송가람 매니저는 진에어 얘기해 줬고요. 최진우 매니저님은요?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좀 저가항공사 쪽이 좀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항공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 저가항공사 중에서도 좀 굉장히 좀 노선 자체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력도 굉장히 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슈를 보다 보니까 예. 지난해 제주 국제공항의 이용객 수가 3천만 명을 육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19 이전에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여행객 수가 한순간에 지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일단 이 부분이 한순간에 좀 자본이라든지 재무구조 부분들이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겨울방학 시즌 끝날 무렵 이후로도 이 회복의 양태가 여전히 좀 이어질지 이 부분은 좀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제주항공은 좀 접근을 해볼 만하고 아직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추세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좀 추세가 확실하게 좀 깨지는 부분 때까지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하거나 뭐 기사를 보거나 하면은 사실 제주항공 진에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네. 들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오른 항공주를 보니까 에어부산이더라고요. 네, 에어부산이 맞아요. 한 달 동안 82%가 올랐고 티웨이 항공이 38%가 올랐거든요. 이거를 따라가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건 아무래도 리스크 구간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림목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외에 다른 LCC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크게 올라간 구간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접근해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지금 리오프닝 섹터가 올라가기 때문에 항공이 올라갔는데 조금 더 우리가 찾아가는 투자 이런 거 하려면 리오프닝 다음 단계에 생각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저도 굉장히 그 말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재료가 부각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게 언제 끝날지는 솔직히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이제 끝나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매물도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 전에 담겼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냐가 제일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봐서 아까 제가 추세가 깨지지가 않으면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한 추세가 깨지면은 그때는 내 자식같이 그냥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바로 손절을 하고 다른 교체 매매를 좀 진행을 하든지 빠르게. 이렇게 해야지 지금 물리게 되면은 또 한 차례 모멘텀이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또 상당히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조심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오프닝 안에서는 좀 빠른 매매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공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번 주 내내 핫했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지만 깨지지가 않은 섹터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엔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이겨낼 수 있을지, 다음 주도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OX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OX 열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은 모든 섹터를 좀 좋게 보시는 건지 최근에 올라온 섹터들을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송가름 매니저님? 뭐 그렇진 않고요. 음. 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거의 5를 들었습니다만 그 지금도 그러신데요. 들었던 섹터들은 뭐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 미디어 섹터도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디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23년에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되면서 굉장히 크게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사업 분야, NFT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탑픽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음반 제작이나 아티스트 운영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 회사가 앞으로 추가로 뭐 부각받을 수 있겠다. 주가도 좀 더 반영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은 일단은 물가가 다 올랐는데 티켓값도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많이 네, 올랐다고 그렇죠. 합니다. 엔터주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될 것 같은데 괜찮다고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자체는 콘서트 재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 모멘텀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23년도에 신인 모멘텀 굉장히 강합니다. 엔터 네. 44 정도가. 그런데 지금 먼저 좀 움직일 만한 모멘텀 자체는 좀 콘서트 재개 부분들이 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국 쪽이 사실상 좀 규제가 좀 풀렸죠. 중국이 좀 규제가 풀리게 되면서 일단 이쪽에 대한 팬덤이 좀 확실하게 좀 크게 증가를 좀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도 이제 봉쇄를 진행을 했을 때도 당시에도 일전에 이제 중국의 본토 내에서도 콘서트가 계속 금지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오히려 지금 앨범이라든지 이런 K-팝 팬덤 같은 경우는 계속 좀 확대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콘서트가 재개가 됨으로써 이 팬덤이 저는 좀 가속화가 좀 더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건 좀 신인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신인 걸그룹이나 이제 보이그룹이 좀 출시를 하게 되면은 좀 그에 따라서 앨범 판매량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하는 현상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좀 뉴진스 같은 경우가 3개월 만에 62만 장을 넘게 앨범을 판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새서 상승한 신인 개발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아티스트 파이프 라인 자체는 23년도가 좀 고성장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도 가고 아마 앞으로 좀 업황 자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콘서트 재개를 포인트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가람 매니저님한테 여쭤보자면은 여기도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 엮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지금 선반영이 많이 돼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중국은 그래도 좀 떼고 봐도 되나 이런 생각 가져도 될까요? 뭐 중국 리오프닝은 당연히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100% 선반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미디어 엔터주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미디어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시장의 큰 흐름도 있겠지만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시장에서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온라인, 오프라인 시장 모두에서 앞으로 성장성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가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OTT 쪽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면 그 엔터가 가수들이 모여 있는 기획사는 아니다. 좀 뭐 다 미디어- 아우르는 네, 엔터테인먼트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수들의 엔터도 있겠지만 네. 뭐 연기자나 이런 것들도 뭐 미디어 엔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런 쪽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는 회사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엔터 관련주들은 그 영향을 받아서 한류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로 우리가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은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좀 배우들이 많은 쪽으로. 네, 정확하게 알고 예. 있습니다. 네, 배우들이 많은 회사, 바로 키이스트입니다. 제가 이 키이스트를 선정한 이유는 뭐 지금 현재 위치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 리스크가 있습니다.
배우의 뭐 스캔들이 터진다든지 아, 그쵸. 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크게 악재로 작용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뭐 YG가 그런 경우가 뭐 덜어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이런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텐츠 제작뿐만이 아니라 이런 배우들을 소속사로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키우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수들의 이런 아티스트, 가수들의 퍼포먼스보다는 배우 쪽, 이런 뭐 드라마, OTT 쪽에서 더 성장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키스트 이쪽 매출 구성을 좀 보면은 드라마 제작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드라마 제작도 굉장히 많은 이제 파일을 차지하고 예. 있는데요. 뭐 OTT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충분히 앞으로 좀 더 반영될 측면이 크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디어 컨텐츠 섹터 안에도 포함이 될 것 같은 키스트였습니다. 자, 이어서 최진웅 매니저는 엔터 안에서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시나요? 송아람 매니저는 약간 겨냥하시 YG 딱 얘기하셔가지고 아까 YG에 대해서 네. 안 좋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예. 제가 YG 엔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오. 네, 근데 좀 YG가 왜 순간- 탑픽인가요, 근데? 저는 지금 양형성 사본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블랙핑크 여파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분기 매출도 일단 블랙핑크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나마 우리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도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시기가 도래된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이콘이 좀 계약이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도 지금 태양이 더블랙 레이블로 좀 이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좀 양형성 사본 리스크가 일단은 좀 없어진 상황이고요. 이제 그 기대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지금 4세대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베이비 몬스터가 이제 티저 영상이 지금 순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YG는 블랙핑크 말고 흥행성 IP 자체를 보증할 만한 좀 그룹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 좀 베이비 몬스터를 좀 계기로 해가지고 오히려 좀 IP 흥행이 확실하게 좀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밸류 디스카운트 자체는 조금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YG 엔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YG 그룹을 투자할 때는 YG 플러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네네. YG 플러스가 아니고 YG 엔터인 이유는 뭔가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신인 그룹 모멘텀 자체가 엔터 쪽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YG 플러스가 그 다음 쪽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앨범 판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음반 판매, 뭐 음원 매출, MD 이런 쪽에 대한 매출 판권이 확실하게 늘어나면 먼저 좀 움직이는데 신인 모멘텀 YG 엔터가 먼저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일단은 저도 좀 신인 모멘텀을 보고 YG 엔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신인 모멘텀으로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 5G와 6G입니다. 사실 뭐 이번 주 내내 좋지는 않았었고 오늘 갑자기 반짝하고 올라갔습니다. 오늘만 뭐 호재가 두 개가 있었는데 잠시 후에 OX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6G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드디어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제가 아까 채팅창에서도 김태경 님이 두 분 의견 항상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드디어 좀 갈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X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일단 4분기까지는 저도 좀 무난한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굉장히 좀 크게 띄고 있다 보니까 일단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은 확실하게 좀 해줄 거라고는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업 자체가 5G 침투율이 지금 50%를 좀 돌파를 하면서 이익 성장 속도가 지금은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6G까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5.5G라고 해가지고 지금 5.5G가 도래가 되는 시기인데 6G를 바라보고 좀 주가에 기대감에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송가람 매니저님도 주파수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 결국엔 주파수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엔 6G로 좀 진화를 하게 되면은 이 메타버스를 좀 완성을 해가지고 같이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크다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 주파수를 계속적으로 좀 넓혀가기에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5.5G 같은 경우도 일전부터 계속 이야기는 나왔던 부분들인데 지금도 상용화가 되지가 않고 5G 자체도 통신망 자체가 지금 뭐 각국의 지금 뭐 저희 나라만 딱 봐도 뭐 그렇게 다 뚫려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아직은 이 5G 그리고 6G에 대한 기대감을 넓히기에는 다소 좀 빠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렇게 좀 모멘텀이 좀 발휘가 될 가능성 좀 희박하지 않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송그란 매니저님, 오늘 5G, 6G 섹터가 좀 움직였던 게 호재가 되게 많았습니다. 뭐 삼성전자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양자 과학 지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 소재로 크게 움직였다고 보시나요? 뭐 정부 지원이 가장 크지 않았나 어. 싶은데요. 정부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원이 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관련 분야에 네. 이제 섹터를 잡고 추가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런 국가 투자도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만 작년이나 올해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미국 외에도 타 지역에 공급되는 뭐 5G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해외 시장도 노리고 있는 상황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5G, 6G 아직 시기상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망이 아직 어느 정도 다 깔린 곳은 드물다라는 측면에서 해외 시장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준호 매니저님, 해외 시장 공략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지금 의견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주 5G 통신망이 지금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맞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파수 계속 넓히거나 아니면 이제 예. 글로벌적으로 좀 사업을 진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데이터적으로 그렇게 좀 빠르게 나타나주지는 않을 거라고 아직은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5G, 6G가 투자하면서 되게 고통받으시는 분들 되게 네, 많습니다. 맞아요. 이게 한번 올라갔다가 쭉 내려온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시면서 되게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상승 포인트 어디로 잡아야 됩니까, 송그란 매니저님?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해외 투자? 투자를 첫 번째로 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러면 예전 뭐 정고점까지도 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전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첫 투자의 투자로 이슈로 올라왔던 부분이 크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첫 이슈의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정고점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하지만 정고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절반 이상 현재 눌린 가격의 절반 이상 주가 회복은 가능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주가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종목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 이 솔리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통신이나 유선통신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를 개발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3사에 공급을 하고 있고 예. 뭐 앞으로 주력 수출 상품들을 해외 수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의 진출 이런 측면에서 솔리드가 주목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반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솔리드,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섹터는 앞에서 봤던 섹터들은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을 보여줬던 네네. 섹터인데 2차 전지는요,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점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지나고 좀 추세가 바뀔 수 있을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 OX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다음 주도 이거 힘들까요? 최준호 매니저님. 네네. 여기 펀더멘털이 왜 이렇게 불안불안해졌나요? 일단 이제 12월 말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밸류상으로 보면 굉장히 가격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격은 좋은데 일단 지금 이제 뭐 4분기도 어닝 쇼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어닝 쇼크. 이제, 그렇죠. 이제 배터리셀 업체들도 지금 어닝 쇼크를 좀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분명한 것은 중장기적으로는 밸류가 상당히 낮다는 점.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기술주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기회 비용을 날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재료 가격 안정화 이런 부분들 이제 ASP 하락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이 반도체 감산이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지금 뭐 감산 부분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임만 봐도
감산을 한 것처럼 지금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감산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결국엔 기업 측면에서도 지금 현 시기에는 감산 말고는 카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셀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랑 좀 같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경향이 심한데 네.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 완성차가 얼마나 수주가 좀 대량으로 늘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배터리셀 업체들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뭐 단기적으로 갈 만한 섹터는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동차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은 좋다 얘기, 현대차, 기아차 좋다 얘기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리스차 프로그램. 리스? 네, 리스 구매. 아, 예. 그때 이제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호재로는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작용이 되면서 현대차가 동등하게 좀 경쟁을 할 수가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이 됐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테슬라도 가격을 인하를 했고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침투율 자체 90% 이상이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배터리셀 업체들까지도 분명히 타격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악재가 좀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좀 모아가는 관점 말고는 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내서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은 오히려 좀 접근은 좀 비추천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일단 완성차 업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할 그렇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송가람 매니저님, X 일단 똑같이 주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저점 매수 어렵다는 겁니까? 뭐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주의 구간이다라는 측면을 드린 건데요. 예. 뭐 테슬라 이슈가 미국에서 있었죠. 예. 뭐 두 가지가 있었지만 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뭐 자율주행이 조작된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을 테슬라에서 시연을 할 때 미리 준비된 영상을 틀지 않았느냐라는 지금 의혹이 불고 있기 때문에 예. 다음 주에는 바로 이렇게 이 섹터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뭐 지금 포지션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뭐 삼성 SDI 같은 이런 기본 2차 전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가 지금 충분하다. 저점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 우리가 뭐 중소형주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업종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전기차 인프라 업종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전기차들을 많이 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충전소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전소 관련해서 배터리 충전과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을 지금 살펴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충전소, 네, 배터리 맞습니다. 충전소를 지금 보면 괜찮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또 타이밍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 X 좋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시장에서 부진한 모습 보는 거 어색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근데 이제 어떤 타이밍을 잡고 좀 들어가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종 매니저님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 있죠. 네네네. 실적 발표를 보고 뭐 수요주나 시그널이 없으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다,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대형 배터리 셀 업체들이 주가가 먼저 잡히는 부분들이 좀 체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Q에 얼마나 집중을 하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ASP가 좀 상승을 해주고 네. 판가 인상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분명히 수혜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반기 산업만 보면은 기술주들은 전면적으로 좀 다 부진 전망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배터리 용량을 계속 늘리면서 원통형 배터리 늘린다고는 하는데 일단 제가 보면 그거는 이제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경기는 분명히 좀 좋아질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가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제 먼저 좀 움직이면서 준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좀 확실하게 좀 터쳐주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분기 끝나는 시점이나 아니면 2분기 한 중반부부터는 오히려 좀 기술주들이 그때는 좀 시장을 좀 주도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까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송그란 매니저님은 이제 다음 주 아마 연말 이번 달 말쯤에 LG에너솔루션 이제 이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아, 맞아요. 여기가 2차 전지 한 번 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단기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큰 흐름 속에서 이 밸류 체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그렇게 큰 악재로는 장기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요? 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우리가
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보유에서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저점 매수로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외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뭐 금형이라든지 리튬 부분,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인프라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그 자체 말고 그 주위를 둘러싼 좀 인프라와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섹터 모두 좀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공략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수목금 3거래일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3거래일 동안 수익률 올려줄 수 있는 공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진웅 매니저님. 저는 지금 상황에서 데이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유심히 좀 볼만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데이터?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도 그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정부 정책 이슈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아 데이터를 지금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AI 쪽이랑도 좀 연관이 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관리 시스템을 좀 공급하는 업체인데 지금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인프라 시장이 굉장히 좀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기업도 지금 계속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꾸준하게 주가가 또 각광이 받을 가능성도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페타온, 푸캐스터라는 브랜드 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국내에서 좀 최초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일단은 다음 주쯤에 좀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빠지지 않고 박스권 내에서 계속 저가가 잡히면서 바닥이 잡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만 봐도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졌고 그리고 이제 기간의 순매수 자체도 지금 조금씩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지금 최근에 또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다음 주쯤에는 한 차례 또 급등하는 모습도 좀 나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한 모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한 2,780원에서 2,670원대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보면 3,3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좀 물량을 소화해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2,3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웅 매니저의 공략주 모아 데이터였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의 공략주 들어볼게요. 네, 저는 공략주로 BL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제약주라고 할 수 있지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회사입니다. 예. 이 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귀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희귀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메리트가 있고 이런 것들의 주가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약주 전반적인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섹터 안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은 섹터가 바로 제약 섹터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도 우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은 종목 바로 이 BL입니다. BL 같은 경우에는 희귀질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국내 2만 명 이하의 환자가 있는 경우를 희귀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대비해서 가격대가 5배 이상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또 독과점 지위도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희귀의약품 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로는 4,300원에서 4,400원대 제시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4,950원, 손절가는 4,15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BL 목표가 4,950원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 외에도 5가지 섹터 외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잘 맞추고 계세요. 이번 주 흐름 되게 잘 맞추셨기 때문에 항상 기대가 되는데 최진웅 매니저님 이 많은 정보들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일단 이번 연휴가 굉장히 좀 깁니다. 네. 그리고 연휴가 긴다고 해서 주식 생각 뭐 안 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정보라든지 유익한 정보들을 이제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욱을 좀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다양하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제 못다한 얘기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최진웅 매니저 검색하신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매니저님.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밴드에서 송가람 검색하시면 제 밴드를 찾으실 수가 있고요. 네. 뭐 국내외 시장 상황 외에도
우리가 최근에 눈여겨볼 만한 섹터,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이버 밴드 손가락 매니저 검색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 레드앤블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설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그리고 연휴 설날 잘 보내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